여러분,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결국 가난으로 끌려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일으켜 세웠고 어떤 이는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당신이 곁에 두는 사람이 곧 당신의 미래다. 내가 젊은 시절 처음 해외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항구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거친 파도 소리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시험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늘 희망을 주었지만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사람의 말은 공기처럼 퍼져 나를 감싸고 결국 내 의지마저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부정, 회피, 탐욕, 거짓, 냉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몸에 스며듭니다. 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현지 관리자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본사에서 결정한 문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지연되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단기 이익만을 노렸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먼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오늘만 챙기십시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반드시 가난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큰 그림을 볼 줄 몰랐고 순간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 결국 기회를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부를 지키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가난을 만드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 나는 사업 현장에서 수없이 그 예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감추고 변명으로 덮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하며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배움은 사라지고 가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도시를 세우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나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속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꿈도 죽는다. 그래서 나는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불평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단기 이익만 쫓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꿈을 비웃는 사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같은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습관은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 진리를 내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성공의 길은 늘 사람으로 시작하고 사람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가 내가 가난해질지 부자가 될지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가난해진다. 여러분, 피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내 돈을 빼앗지는 않지만 내 마음과 에너지를 잠식해 결국 나를 가난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해외 공사 현장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낯선 땅, 뜨거운 태양, 거친 바람 속에서 우리는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늘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떤 동료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동료는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느냐? 회사는 우리를 착취한다. 그의 말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조차 기운이 빠지고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전염된다. 그 옆에 오래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도 불평이 자라납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날 나는 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불평만으로 상황이 달라지겠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단지 현실을 탓하고 다른 이의 사기를 꺾을 뿐입니다. 나는 그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자. 그렇지 않으면 내 삶도 함께 가난해진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무서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더 큽니다. 돈을 빼앗는 것도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내 안에 불을 꺼트립니다. 불평이 쌓이면 결국 행동이 멈추고 도전이 사라집니다. 행동이 멈추면 성장도 성공도 멀어집니다. 그 결과는 가난일 뿐입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개선하라.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개선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불평 대신 개선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개선 대신 불평을 택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내가 겪은 또 다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큰 은행에서 대출 협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내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은 회의 내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은행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다 그들 탓이지. 그 불평은 내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행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킬 프로젝트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은행은 자금을 지원했고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동료의 불평에 휩쓸려 포기했다면 그 기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눈앞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멈추게 만듭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늘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경제가 나쁘다, 운이 없다, 환경이 잘못됐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운을 탓하지 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라.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만 본다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평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닭을 팔고 소를 키우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불평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불평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에 젖으면 길은 닫히고 행동하면 길은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늘 누군가의 탓을 하는 사람, 현실을 비관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도 어두워집니다. 나는 이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불평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불평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평을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는 긍정적인 에너지 위에서만 자라납니다. 불평은 씨앗을 썩게 하고 긍정은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결국 피해는 곳을 하니 내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고 그들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장은 늘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의 굉음이 땅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장 관리자는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입버릇 같은 이 말은 팀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문제가 커지고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외부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환경이 문제다, 상사가 문제다, 동료가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역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가난해진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가난해진다. 내가 초기에 회사를 운영할 때 작은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했고 거래처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동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직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처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동업자처럼 책임을 피했다면 그 순간 회사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끌어안습니다. 책임을 짐으로써 신뢰를 얻고 신뢰가 곧 돈이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늘 책임을 피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난뿐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책임을 져야만 성장한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책임을 질 때만 실력이 늘고 신뢰가 쌓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가난 속에 머물 뿐입니다. 어느 날 해외 출장에서 현지 협력업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공사가 멈춘 것입니다. 협력업체 담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만 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운송회사가 지연시킨 겁니다. 날씨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태도를 보며 단번에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큰 계약도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와 손을 끊자 오히려 프로젝트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변명만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같은 습관에 물들 것입니다. 결국 기회를 잃고 가난으로 끌려갑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때로는 무겁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책임은 부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책임을 질 때만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돈을 불러옵니다.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은 당장은 가벼워 보이지만 결국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곁에 머무르라.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것이 부자의 길을 여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만 바라보며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길은 짧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모두 가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해외 투자자와 협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몇 달 안에 이익이 보장됩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멀리 가지 못한다. 그는 눈앞의 이익만을 원했고 장기적인 신뢰와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금의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첫째, 신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익을 위해 내일의 약속을 버립니다. 둘째,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당장 이익이 없으면 쉽게 끊고 떠납니다. 셋째, 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참지 못하고 달아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초기에 공장을 세울 때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공급업체 대표는 늘 가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저희가 드리는 자재가 조금 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곧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약속을 깨고 다른 거래처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쪽이 지금 돈을 더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작은 돈 때문에 신뢰를 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과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을 우선합니다. 오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합니다. 나는 실제로 여러 번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쌓여 더 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내일을 버리고 부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돈은 당장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평생에 걸쳐 쌓아야 한다. 신뢰 없는 이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신뢰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지금 당장 얼마가 되느냐만 묻는 사람, 장기적인 목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조급해지고 결국 큰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교훈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우리는 때때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처를 지키는 것입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다.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을 단거리처럼 달리면 중간에 쓰러집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결국 길을 잃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은 가난을 부른다. 네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실패를 부끄럽게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감추는 순간 배움이 사라지고 가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장을 세우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생산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량품이 쏟아져 나왔고 거래처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나는 즉시 문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한 명이 보고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곧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패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는 몇 배로 불어났고 거래처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가난해진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늘 변명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상황 탓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러나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덮어두어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실패를 감추는 순간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패를 드러내야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감추는 순간 가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늘 완벽한 척하며 실패를 감추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문제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언젠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계상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를 솔직히 보고했다면 문제는 초기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자는 실패를 다르게 대합니다. 부자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배웁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감추고 자존심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더 큰 실패에 무너집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강조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실패를 감춘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실패를 드러내고 배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패를 감추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실패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멀리 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길도 막히고 결국 가난으로 끌려갑니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를 감추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5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접 돈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꿈을 꺾고 결국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행동이 멈추면 성공은 사라지고 가난은 따라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늘 나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비웃음을 넘어서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중동 사막에서 도시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 모래가 하늘을 뒤덮던 그날 어떤 투자자가 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 회장, 사막 한가운데 무슨 도시입니까? 그런 꿈은 허황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모래바람보다 날카롭게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될 꿈입니다. 결국 그 도시는 세워졌고 그 투자자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아직 실체가 없기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은 그 취약한 순간을 찔러 들어와 내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투자자의 비웃음에 무너졌다면 그 사막 도시는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공장을 확장하려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가 가진 자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괜히 꿈만 크게 가지면 실패합니다. 그는 나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내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과는 멀리해야 한다. 결국 나는 그와 길을 달리했고 공장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흙과 물, 햇빛을 만나면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씨앗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냐? 그저 작은 알갱이일 뿐이다라며 비웃는다면 그 말에 마음이 꺾여 씨앗을 땅에 심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인생은 가난해집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두려움일 뿐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꿈꾸지 못했기에 남의 꿈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웃음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꿈을 존중하고 때로는 함께 키웁니다. 왜냐하면 꿈을 믿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허황되다. 너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 두려움에 휘둘리면 여러분의 꿈도 사라집니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웃음은 오히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진짜 도전은 언제나 비웃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범한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웃음이 따른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고 큰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꿈을 비우는 사람은 가난을 부른다. 그들의 말은 나를 붙잡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결국 길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꿈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을 비우는 사람을 피하라. 당신의 꿈을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이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께 5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성장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가난으로 이끌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까지 같은 길로 끌고 갑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두면 반드시 공통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불평 한마디, 작은 책임 회피, 눈앞의 이익에 대한 집착, 실패를 덮으려는 태도, 비웃음 섞인 농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내 행동을 멈추게 하고 결국 내 길을 가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습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 한 번은 해외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나는 여러 팀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중 한 팀장은 늘 불평을 했고 작은 실수가 생기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는 단기 이익만을 쫓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 팀은 해체되었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마저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특징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불평은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책임 회피는 단기 이익 추구로 이어진다. 단기 이익은 실패 은폐로 이어지고 실패 은폐는 결국 꿈을 비웃는 냉소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5개의 가지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변화를 거부하게 하고 도전을 막고 성장을 차단합니다. 불평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책임 회피도 두려움에서 나오며 단기 이익만 쫓는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꿈을 비웃는 것도 모두 같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보아라.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 작은 이익에 눈이 먼 사람, 실패를 감추는 사람, 꿈을 비웃는 사람,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너도 그 습관에 물들어 가난해진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가난한 습관이고 그 습관은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곁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런 5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까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행동이 멈추고 내 성장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접 겪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간부는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 또 다른 이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건 제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맡아야 한다. 다른 한 사람은 단기 이익을 물었습니다. 이거라면 이번 분기 안에 수익이 보장됩니까? 또 한 명은 실패를 감추려 했습니다. 지난번 문제가 있었지만 보고할 정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내 말을 비웃었습니다. 사막의 도시라니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회사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유형은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키우고 서로를 강화하며 결국 큰 벽이 되어 내 앞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5가지 유형을 멀리하는 것이 곧 부자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불평 대신 개선, 책임 회피 대신 책임 수용, 단기 이익 대신 장기 신뢰, 실패 은폐 대신 실패 인정, 꿈 비웃음 대신 꿈 존중, 이것이 부자가 되는 습관입니다. 반대로 가난은 불평, 회피, 집착, 은폐, 비웃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 이 5가지 유형은 겉모습은 달라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 뿌리는 두려움과 무책임이며 그것이 곧 가난의 길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행동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사람 때문에 성공했고 사람 때문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로 갈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해도 곁에 있는 사람이 옳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당신의 곁이 곧 당신의 미래다. That's me.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변명을 배우게 됩니다.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조급해지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진실을 감추게 되고
꿈을 비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 꿈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물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도 가난의 습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불평 대신 개선하는 사람,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 단기 이익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길도 부자의 길로 이어집니다. 내가 젊은 시절 사막에서 도시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내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그 도시가 세워졌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경험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 지금 곁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내 곁의 사람들은 나를 앞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결국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은 사업을 고르는 일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잃은 시간과 기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불평 대신 개선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과 손잡으십시오.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을 지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부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께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 곁에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한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사막에도 도시가 세워집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가능하던 일도 무너지고 풍요로운 땅에서도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불평을 멀리하고 책임을 가까이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꿈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다. 여러분의 미래를 가난이 아닌 부와 성공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오늘 선택한 그 사람이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할 것입니다.